시험 문제가 유출됐는데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망하죠. 2007년 전 세계 휴대폰의 40%를 팔던 세계 1등 휴대폰 회사 노키아는 아이폰이 나오자 내부 문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위험한 거는 알았어요. 근데 안 바꿨습니다. 우리가 1등인데 뭐? 라고 했죠. 6년 후 무려 98%의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1년 전에도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 만에 800조 원 증발한 거 기억하시죠? 엔비디아 반응이요? 흥미롭네요. 반응이 이게 다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반응간인가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핀란드라는 작은 나라를 세계 무대에 올려놓은 그 국민기업 노키아가 어떻게 세계 정상에서 추락했는지, 그리고 2026년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파헤쳐 볼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커리어에서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명확해질 거예요. 자, 그럼 2000년대 초반 핀란드로 가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핀란드 사람들에게 노키아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핀란드 경제 성장의 약 25%가 노키아 덕분이었어요. 핀란드 수출의 21%를 노키아가 책임졌고, 헬싱키 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의 무려 70%를 노키아 혼자 차지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한 회사에 이 정도로 의존한 경우는 역사상 거의 없었죠. 노키아 3310이라는 폰을 기억하시나요? 2000년에 나온 이 전화기는 전 세계에서 1억 2600만 대가 팔렸습니다. 떨어뜨려도 안 부서지고 배터리는 일주일을 갔어요. 노키아는 벽돌보다 튼튼하다는 우스갯소리가 진짜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2007년 노키아의 전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49.4%,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1,500억 유로, 한화로 200조 원이 넘었어요. 삼성, LG, 모토로라, 소니 에릭슨 전부 합쳐도 노키아를 못 이겼습니다. 핀란드 아이들은 노키아에서 일하는 걸 꿈꿨고, 전 세계 MBA 학생들은 노키아 사례 연구를 했습니다. 경영학 교과서에는 노키아처럼 하라는 말이 실렸죠. 국가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2007년 1월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한 남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검은 터틀넥에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무대 위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스티브 잡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3가지 혁명적인 제품을 발표합니다. 터치스크린 아이팟, 혁명적인 휴대폰, 그리고 획기적인 인터넷 기기. 관객들이 환호합니다. 그리고 잡스가 말했죠. 이건 3개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아이폰의 탄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노키아는 이걸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노키아가 아이폰을 비웃었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버튼 없는 폰이 팔리겠어 라고 조롱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발언의 실제 주인공은 블랙베리의 공동 창업자 마이크 라자리디스예요. 그는 아이폰을 보고 배터리가 하루도 안 갈 것이라며 무시했죠. 노키아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핀란드 알토 대학교에 보관된 노키아 내부 문서에 따르면 노키아는 아이폰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했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같은 시기, 같은 위협. 그러나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2007년 삼성도 피처폰의 강자였어요. 그런데 삼성의 반응은 노키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삼성은 마치 겁먹은이 등처럼 행동했어요. 아니, 실제로 겁이 났던 겁니다. 1등이 아니었으니까 잃을 게 적었고 변화가 덜 무서웠죠. 삼성은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라는 새로운 운영체제에 올인했습니다. 2010년 갤럭시 S를 출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게임에 뛰어든 거예요. 당시 삼성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자처 S를 왜 버려? 구글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냐? 그런데 삼성은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라는 걸 알았던 거죠. 반면 노키아는 어땠을까요? 노키아는 자층 영체제인 신비안을 고집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최고야. 왜 남이 걸 써? 1등의 자존심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2007년에는 노키아가 1위, 삼성이 3위였어요. 그런데 2012년이 되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삼성이 스마트폰 세계 1위가 됐고 노키아는 무너지고 있었죠. 배고픈 2등의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1등 노키아는 변화를 두려워했고 2등 삼성은 변화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똑같은 위협 앞에서 완전히 다른 운명이 갈린 겁니다. 노키아의 진짜 실패 원인을 이해하려면 생태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이폰을 쓴다고 해볼까요? 앱스토어에서 앱도 다운받고 아이튠즈에서 음악도 듣고 아이클라우드에 사진도 저장하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아이폰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폰으로 옮기기가 귀찮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애플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휴대폰만 판 게 아니라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구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풀면서 삼성, LG, 모토로라 등 모든 제조사를 자기 생태계로 끌어들였죠. 노키아의 신비아는 어땠을까요? 신비아는 그냥 휴대폰 운영체제였습니다. 앱 거의 없었어요. 개발자들이 앱을 안 만들었거든요. 왜? 앱 만들어봤자 돈이 안 되니까. 사용자가 적으니까. 사용자가 왜 적어요? 앱이 없으니까. 전형적인 악순환이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플랫폼을 만들었고 노키아는 그냥 좋은 휴대폰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 노키아 내부에서 위기의식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새 CEO를 데려오기로 결정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던 캐나다인 사업가 스티븐 엘로비였습니다. 노키아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CEO. 핀란드 국민들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엘로비 취임하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불타는 플랫폼,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11년 2월 스티븐 엘로비 노키아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은 기업 역사상 가장 유명한 내부 메모 중 하나가 됐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북해 유전에서 일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폭발이 일어나 플랫폼 전체에 불이 붙었어요.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불타는 플랫폼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30m 아래 차가운 바다로 뛰어내릴 것인가? 그 남자는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우리 노키아도 지금 불타는 플랫폼 위에 서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CEO가 직접 우리 지금 망하고 있다고 인정한 거예요. 엘롭은 신비안을 버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을 선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출신 CEO가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를 선택한 거죠.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제 식구 챙기기 아니야? 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윈도우 폰은 이미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었거든요. 2012년 기준으로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안드로이드가 68%, iOS가 19%, 윈도우 폰은 고작 3%였습니다. 노키아는 68% 시장을 버리고 3% 시장을 선택한 셈이었죠. 불타는 플랫폼에서 뛰어내리긴 했는데 하필 얼음물이 아니라 또 다른 불구덩이로 뛰어든 격이었습니다. 노키아의 시장 점유율은 무서운 속도로 추락했습니다. 2007년 49.4%에서 2010년 28%, 2013년에는 5%로 곤두박질 쳤죠. 무한 추락의 루프에 빠진 겁니다. 2013년 9월 3일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뉴스가 전 세계에 타전됐습니다. 인수 가격은 54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원. 많아 보이시나요? 2007년 노키아의 시가총액이 1,500억 유로, 약 200조 원이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6년 만에 98%가 증발한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엘로비 발표 당시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졌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확인되지 않은 루머입니다. 당시 기자회견 영상을 보면 그런 장면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졌다라는 발언이 회자되긴 합니다. 이 발언에 정확한 출처도 논쟁이 있고요. 중요한 건 이 문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그럴 법하다고 느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노키아의 몰락이 너무나 드라마틱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1위가 단 6년 만에 무너지는 모습을 사람들은 도저히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핀란드에서는 국가적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노키아 세대라고 불리던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핀란드 정부는 노키아 퇴직자들을 위한 특별 재취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역사상 단일 기업의 몰락이 한 나라 전체에 이토록 큰 충격을 준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자,
자, 이제 2025년으로 가볼게요. 2025년 1월 27일 월요일 아침, 전 세계 투자자들이 컴퓨터 화면 앞에서 경악했습니다. AI 반도체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 만에 17% 폭락한 겁니다. 시가총액 약 5,890억 달러, 한화로 800조 원이 24시간 만에 증발했어요. 역사상 단일 기업 최대 폭락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델의 성능이 아니었어요. 개발 비용이었습니다. 오픈 AI의 GPT-4는 개발에 수천억 원이 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딥시크의 R1 모델은 600만 달러, 약 80억 원으로 비슷한 성능을 냈다고 주장했어요. 시장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AI 개발에 비싼 GPU가 덜 필요하다고? 그럼 엔비디아 칩을 덜 사도 되겠네? 완전한 패닉이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그는 딥시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AI의 발전이다. 위협을 인정하면서도 자사의 포지션에는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였죠. 어디서 많이 본 반응 아닌가요? 노키아도 2007년에 아이폰을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안 바꿨죠. 물론 엔비디아를 노키아와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엔비디아의 2025년 4분기 실적은 여전히 강력했고 AI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1등의 자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위협을 인지하는 것과 대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노키아의 몰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1등의 저주를 경계하라.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성공의 공식에 갇히면 변화를 못 보게 돼요. 둘째,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 노키아는 아이폰의 위협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직 전체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알면서 안 하는 건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셋째, 생태계를 봐라. 제품 하나의 품질이 아니라 그 제품이 속한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봐야 합니다. 2026년 2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4 메모리를 납품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HBM 생산 능력을 50%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2026년 물량은 이미 완판됐습니다. 삼성이 노키아와 다른 점이 뭘까요? 겸손함입니다. 1등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요. 다각화를 하고 빠르게 결정합니다. 코닥을 기억하시나요?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하고도 필름 사업을 벌이지 못해 2012년 파산했습니다. 야후는 검색의 왕좌에서 구글에게 밀려났고 2017년 버라이즌에 헐값으로 팔렸죠.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는 안 바뀌거든요. 잘 나갈 때 변하기 싫은 마음, 익숙한 것에 집착하는 마음, 이번은 다를 거야 라는 착각. 노키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건 기업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커리어에서 지금 잘 나가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트렌드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노키아 직원들도 2007년에는 자기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겁니다. 6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아요. 변화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신호는 항상 있어요. 문제는 그 신호를 보고도 행동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노키아는 신호를 봤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기업의 몰락을 파헤쳐 볼게요. 그때까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